최근 토트넘 핫스퍼는 리그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단의 역사를 통틀어 마지막 우승이 60년 전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팀의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핵심 선수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은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펼치며 리그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이전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다른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리그 1위를 지키며 강력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으며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 내 분열과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아래 팀은 연속 패배와 무승에 부진한 기록을 경험하며 일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팀이 우수한 경기 내용을 선보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토트넘의 안정적인 상태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축구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활약과 팀 전체의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와 웨스트햄의 최근 경기는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특히 앙리 감독의 분석은 주목할 만한데 그는 토트넘의 패배에 손흥민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팀 내 다른 선수들의 악의적인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웨스트햄의 느리지만 촘촘한 수비 전술에 주목하며 이번 경기의 핵심이 손흥민에 대한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손흥민은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토트넘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양쪽 윙어인 크루스프스키와 존슨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인해 중앙에 손흥민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팀의 공격 전술에 제한을 가져왔고 손흥민의 기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앙리 감독의 분석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개별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조화와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앞으로의 경기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의 개인적인 노력과 기량은 여전히 팀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팀 전체의 조화와 전술적 다양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그의 능력이 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며 다가오는 경기들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 핫스퍼의 경기에서 두드러진 문제점 중 하나는 팀 내 조화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팀 동료들과의 연결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고립을 겪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이 글로섭스키에게 정확한 슛패스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섭스키의 발의 위치로 인한 슈팅 타이밍의 상실이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전체의 공격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크루스브스키와 존스의 주발에 의존한 단조로운 공격은 팀의 다양성을 제한했습니다. 더욱이 경기 내내 눈에 띄었던 것은 다른 선수들의 과도한 득점 욕심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팀 내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해외 해설진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의 욕심으로 인해 그가 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의미 없는 위치에서의 슈팅을 남발했으며 손흥민의 위협적인 슈팅을 제외하고는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에서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팀 내부의 분열과 조화 부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내내 위협적인 위치 선정을 유지했지만 동료 선수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볼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의 전략적 다양성과 조화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경기에서는 팀 전략과 선수들 간의 불일치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윙어로 출전한 존슨과 클로저프스키의 공격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경기 동안 무분별한 슈팅을 남발하며 효율적인 공격 기회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에게 전달된 패스의 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이는 그의 득점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은 초반 공격적인 플레이 이후 후반에는 수비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의미 없는 슈팅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팀 전략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은 호이 에르의 선발 출전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욕심을 드러내며 필요한 수비적 역할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은 공격진에서 후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과거 해리 케인이 담당했던 역할과 유사했지만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돋보임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와 팀 내 조화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축구 지능과 기량이 팀의 전략과 잘 맞지 않는 동료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향후 경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이자 전직 축구 감독인 앙리는 최근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준비하며 선수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패스 타이밍을 지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앙리는 이러한 수신호가 손흥민의 높은 축구 지능과 경기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흥민의 팀 동료들, 특히 클로스프스키와 존슨이 이러한 수신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앙리는 공격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신호에 따른 패스 요청이 수비수에 대한 압박과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윙 선수들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손흥민의 노력이 무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원톱으로서 60개 이상의 슛패스를 성공적으로 시도했을 정도로 후방에서의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후반전에도 팀의 체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수차례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지만 팀 동료들로부터 단 한 번의 패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앙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팀 동료들이 손흥민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지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토트넘은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축구 분석팀 매치 라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는 원톱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수 3명 이상을 매번 끌고 다니며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윙인 인클로서비스키와 존슨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 축구 경기에서 전략적 기회가 득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달리 클로스프스키와 존슨은 윙어로서의 역할에 부적합하며 개인 기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전체의 성공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치 라인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팀 승리를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손흥민뿐입니다. 그의 활동 반경은 토트넘의 공격진 중에서 가장 넓었으며 이는 다른 공격 자원 선수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로 팀 전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급히 셜리송을 투입해 투톱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고 수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략적인 조정과 선수 간의 호흡을 강화하여 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 저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중반까지 손흥민은 수비수를 계속 끌고 다니며 역습을 방지하고 공간을 창출해줬으나 후반 80분경에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약 2분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앙리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저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략과 팀 동료들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이 자신들의 슈팅과 스프린트를 위해 공격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공격수의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공격수 커리어를 예로 들며 득점을 기록해야 하는 공격수는 항상 최고의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축구 전략의 기본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 전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원맨쇼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앙리는 토트넘의 전략을 수정하여 비에게 패스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하거나 선수들의 개인적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격수의 체력 저하가 전략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토트넘 핫스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 저하 문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의 체력 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략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체력을 과도하게 사용했고 이는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다른 선수들의 효율성 문제와 맞물려 팀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를 원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이 확실한 득점과 승리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팀 전체의 희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기에서 희생했다고 언급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선수들 간의 조화와 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표정과 단어 선택은 토트넘 내부에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이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팀 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며 다음 경기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번 경기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과 전략적 고려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